네, 이제 이 오화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비슷하게 input x1과 x2를 empty 어레이로 만들고요. weight는 0.5, 0.5를 세팅하면 되겠죠. bias는 마이너스 0.2 정도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weight나 bias 값은 정답만 맞으면 되지 어느 값을 사용하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레이를 굳이 사용 안 하고 그냥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곱하기 바이어스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벡터 곱을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W와 X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준 다음 이 템프 값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리턴하고 아니면 1을 리턴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XOR가 앞에 세 개의 문제가 조금 다른데요. XOR는 첫 번째 중간값을 N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X1과 X2를 넣어주고요. X2는 이제 X1과 X2를 똑같이 넣어서 OR 값을 계산해줍니다. 그 결과는 이 S1과 S2를 AND 게이트 통과시킨 게 결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게이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왜 해야 하는지 엑소와 프로블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생물학적인 뉴런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런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덴드라이트, 핵, 엑손, 그리고 다른 덴드라이트와 연결되기 위한 이런 시냅스 연결 등이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뉴럴의 형태죠. 그러면 우리가 인풋이 x1부터 xm까지 있다고 했을 때 웨이트들을 각각의 원소들의 컴포넌트들에 곱해주고 이 웨이티드 썸을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하든 혹은 앞에서 살펴봤던 non 리니어 펑션을 더해주든 하면 우리의 결과가 y 해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f 세타는 스레시홀드 함수도 non 리니어한 함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non 리니어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살펴볼 텐데요. net input은 weighted input입니다. 그래서 W1과 X1, WN과 XN을 곱한 것이 Z가 됩니다.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 펑션과 같은 말입니다. 이 net input이 이제 바이어스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 바이어스를 포함하지 않아도 어쨌든 net input에다가 어떠한 non-linear 펑션을 통과시켜 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non-linear 펑션을 액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 아웃풋은 스레시홀드를 통과한 결과를 레이블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컨셉트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액티베이션 펑션과 스레시홀드 펑션이 같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액티베이션이 단순히 내림, 그리고 이것이 아웃풋이 됩니다. 이 부분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아웃풋은 우리가 구현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긴 했는데요. 퍼셉트론의 아웃풋은 어떤 스레시홀드 값보다 작으면 0으로 출력하고 우리의 스레시홀드보다 값이 크면 1을 출력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계속 세타값을 바꿔주면서 쓰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타를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타를 바이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Z에 바이어스가 포함돼서 표현하기도 하고 포함 안 한다고도 했는데 이걸 이제 Z 프라임으로 보게 되면 이제 Z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퍼레이트하게 바이어스를 넣어주고 이 액티베이션은 넷 인풋에 넌 리니어 함수를 통과시켜 준 게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 xi 컴포넌트와 wi 컴포넌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최종 결과에 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켜주면 아웃풋 y 해시 됩니다. 그리고 이 y 해시 0보다 크냐 작냐로 우리가 0이냐 1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어떤 뒤에서도 나올 텐데요. 이제 노테이션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여기 1이 들어오고 W0가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를 없앨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좀 더 유니파이드 된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여기 1을 넣어주고 항상 인풋은 기본 인풋에다가 1을 더한 인풋이다 라고 생각하면 표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i가 0부터 시작되죠.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1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레시홀드도 바이어스도 웨이트 하나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노테이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벡터 닷 프로덕트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W 트랜스포즈와 X 벡터를 곱해 주었죠. 그리고 X는 우리가 input X에서 1을 앞이나 뒤에 이렇게 컨캣 해주는 형태가 이제 X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10H, value, 니키 value, max out, ELU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렐로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더 잘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것인지 만약에 성능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직접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여러 층 합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이 Z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레이어고요. W1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Y1 햇과 Y2 햇을 구하는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적층해 주게 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고 모델의 캐패시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 이 Z2에도 X1, X2, XM이 연결되어 있고요. Z1에도 X1, 2, M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2를 계산하려면
이제 0번째 바이어스와 두 번째 이 Z2를 계산하는 바이어스를 계산하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어를 나타냅니다. 여기 1은 레이어를 나타냈고 여기 2는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ZI들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바이어스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J는 1부터 M까지입니다. 그래서 X, J를 계속 바꿔줄 때 WJ와 I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이 계산이 조금 더 매트릭스로 간단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W 큰 매트릭스와 그다음에 X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Y도 그럼 이제 Z 벡터는 Z1부터 이 히든 디멘전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 햇은 Y1부터 YM개까지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G 곱하기 W0 두 번째 레이어 더하기 W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Z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렬과 벡터 간의 곱을 이 시그마 기호를 통해서 풀어 쓴 거고요. 간단하게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원파일을 이용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예시로 이 Z2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XJ들을 WJ, 2와 곱해주고 이 더한값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레이어들을 스택하는가? 히든 레이어들은 인풋에 넌 리니어한 임베딩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 바깥으로 봐야 하지만 어떠한 넌 리니어한 매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바뀌면 선형 하이퍼플레인을 통해서 공간을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넌 리니어한 이러한 문제를 리니어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를 쌓으면 더 고차원 공간으로 가면서 넌 리니어했던 데이터들이 리니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딥 뉴럴 네트워크는 레이어를 더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는 건데요. 아까는 시그마를 통해서 풀었었다면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렬 그리고 벡터 간의 곱으로 뉴럴넷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계산을 관장하는 A1 벡터와 두 번째 레이어에서 계산을 관장하는 A2 벡터 그리고 바이어스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 히든 레이어는 A1 곱하기 인풋 벡터 더하기 B1의 G도 액티베이션 함수, H도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H가 여기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리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벡터화입니다.
컴퓨터를 전공했다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컴퓨터에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라는 오퍼레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스케일러 오퍼레이션은 A1과 B,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하면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오퍼레이션인 SAIMD 오퍼레이션은 이 값들을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마치 GPU에서 패러럴하게, 평형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스케일러 하나만 계산할 때랑 벡터라이즈해서 계산할 때랑 시간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현을 할 때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SIMD 오퍼레이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 계산들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번 세션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벡터화를 위해서 우리가 SIMD 오퍼레이션들을 사용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벡터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두 벡터 간의 프로덕트를 이런 식으로 루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0을 하나씩 더 넣어봅시다. 프로덕트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곱한 다음에 C를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루프 함수의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41.3 밀리세컨이 걸립니다. 앞에서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와 B에 있는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을 재보면 121 밀리세컨이 걸립니다. 이 벡터라이즈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똑같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벡터라이즈 할 수 있으면 벡터라이즈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MLP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MLP를 실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MLP의 파라미터들을 직접 학습하지 않고 매뉴얼하게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하게 우리가 계속 0.5, 0.5,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죠. 그런데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세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LP 파라미터들이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학습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하고요. 혹은 엔드-투-엔드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퍼셉트론의 러닝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퍼셉트론이 있을 때 퍼셉트론에 어떤 인풋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결과가 옳다면 y가 옳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다음으로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웃풋은 0인데 원하는 아웃풋은 1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인풋 벡터 xi를 웨이트들에 더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웃풋이 1인데 실제 원하는 아웃풋은 0이라면 이 벡터를 웨이트 벡터에서 빼줍니다. 아까 전에 w랑 x랑 이런 식으로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곱한 다음에 넌 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한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x와 w는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w에 x를 더하거나 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요. 우리의 데이터는 아웃풋이 0과 1만 있죠. 1번 데이터부터 n번까지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차원은 일단 m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를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요. 각각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i번째 데이터죠. t 곱하기 w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는 이제 wt 곱하기 x라고 했습니다. 둘 다 벡터 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0인데 1을 원하거나 1인데 0을 원하면 더하거나 뺀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에러를 타겟과 실제 아웃풋과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에러에다가 인풋 벡터를 곱하고 w에 더해주면 새로운 w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심플한 데이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sk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셋을 구현하는 이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DT에서 make classification이라는 명령어를 넣어주고요. 여기 보면 nsample, nfeature, ninformative 이런 파라미터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스페시파이 할 부분들은 샘플의 개수입니다. 100개를 샘플링 할 거고요.
피처는 2차원으로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즈 하기 쉽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피처들은 없도록 할 거고요. 클래스는 2개, 리던던트한 부분도 없도록 세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첫 번째 차원이 인풋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요소들이 레이블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들은 우리가 int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버깅 목적을 위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생성했는지 프린트 해보고요. X의 쉐입도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의 쉐입도 비슷하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Y라고 잘못 썼죠. 우리가 0번째 클래스는 49개, 그리고 1번째 클래스는 51개가 생성이 되었고요. 인풋 데이터는 2차원의 데이터가 100개, 레이블도 100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건데요. 랜덤으로 섞어줘야겠죠. Y의 쉐입에 따라서 이렇게 NP 어레인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랜덤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섞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X랑 Y를 이렇게 섞어 주고요. 이 이후에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개는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로 사용할 거고요. 나머지 30개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겠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작게 해서 우리의 퍼셉트론이 학습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민값과 시그마 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데이터를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PLT에서 스캐터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일단 Y 트레인이 0인 원소들을 뽑아내고요. 이렇게 하면 X 트레인에 0번째 원소와 두 번째 원소를 뽑아냈기 때문에 X 좌표와 Y 좌표를 뽑아낸 것입니다. 이거는 클래스 0이라고 명명하고요. 마커는 보호 마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가 1인 원소들도 클래스 1로 마커는 S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했고 타이틀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정해줍니다. X 레이블과 Y 레이블도 정해보겠습니다. X의 리미트와 Y의 리미트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레전드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테스트 셋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트레이닝 셋도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테스트 셋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퍼셉트론 모델을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베이션 펑션들부터 구현을 할 건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1 나누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이 부분은 구현하기가 쉽죠. 1 플러스 np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현한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TPP 엑서사이즈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우리 슬라이드를 확인해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과 10H 액티베이션 함수를 구현해 보세요. 꼭 구현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